50대 관절 해방, 요가 3가지면 끝!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50대를 응원하는 건강 전문가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삐걱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 허리가 뻣뻣하게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래 다 그래라며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굳어가는 관절에 자유를 선물할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수십 년간 우리를 지탱하며 쉴 새 없이 움직여온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관절 사이의 연골은 조금씩 닳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액도 줄어들게 되죠. 이것이 바로 5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관절의 뻣뻣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주된 원인입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에 녹이 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왼쪽이 건강하고 젊은 관절, 오른쪽이 노화가 진행된 관절의 모습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건강한 관절은 연골이 매끄레고 관절액이 풍부해서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해줍니다. 반면 오른쪽처럼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움직일 때마다 통증과 뻣뻣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할 요가 동작들은 바로 이 관절에 다시 영양과 활력을 공급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절에 좋다는 운동을 시작하시지만 오히려 무리한 운동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50대 이상의 관절 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과 부드러움입니다.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배울 3가지 요가 동작은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겁니다. 본격적인 동작에 앞서 왜 요가가 50대 관절 건강에 특히 좋은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가는 단순히 몸을 늘리는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깊고 편안한 호흡과 함께 천천히 움직이면서 관절 깊숙한 곳까지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몸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여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 악화까지 막아준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통합적인 건강법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3가지 핵심 요가 동작입니다. 바로 고양이 소 자세, 브릿지 자세, 그리고 누워서 발가락 잡기 자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하나 아주 쉽고 안전하게 알려드릴 테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3가지 동작만 꾸준히 하셔도 척추, 골반, 무릎 관절의 유연성이 몰라보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동작인 고양이 소 자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동작은 특히 뻣뻣하게 굳은 척추를 하나하나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뻐근하신 분들이라면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인 만큼 척추가 유연해지면 목, 어깨, 허리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매트 위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어깨 너비로 바닥에 짚어 테이블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이때 어깨 바로 아래의 손목이 골반 바로 아래에 무릎이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 자세입니다.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자세에서 편안하게 호흡을 2-3번 정도 반복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꼬리뼈부터 천천히 천장 쪽으로 끌어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허리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오목하게 내려가고 가슴은 활짝 열리며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 자세입니다. 이때 어깨가 귀 쪽으로 움츠러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에 너무 힘을 주어 꺾지 않도록 합니다. 척추 마디마디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다음은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이번에는 꼬리뼈를 안으로 말고 등을 동그랗게 천장 쪽으로 끌어올립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배꼽을 바라보세요. 마치 고양이가 등을 한껏 부풀리며 기지개를 켜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고양이 자세라고 불립니다. 복부에 힘을 주어 등을 최대한 둥글게 만들어 척추 뒷면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두 가지 동작을 호흡에 맞춰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소자세로 척추를 오목하게 만들고 내쉬는 숨에 고양이 자세로 척추를 둥글게 말아 올립니다. 속도보다는 정확한 움직임과 호흡의 조화에 집중하세요. 10회에서 15회 정도 천천히 반복하면서 척추의 부드러운 움직임의 리듬을 선물해 주세요. 고양이 소 자세를 할 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손목에 너무 많은 체중을 싣는 것입니다.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이럴 때는 손바닥 전체, 특히 손가락 마디마디로 바닥을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체중을 분산시켜 주세요. 또는 주먹을 살짝 쥐고 바닥을 짚으면 손목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훨씬 편안하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이 자세를 하면 무릎에 압력이 가해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건을 두툼하게 접거나 푹신한 담요를 무릎 아래에 받쳐주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 없이 동작에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에게 맞는 편안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양이 소 자세는 척추 관절 사이의 공간을 부드럽게 넓혀주고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줍니다. 척추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허리 디스크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시거나 허리가 자주 뻐근하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보약과 같은 동작입니다. 매일 아침 이 동작으로 굳어있는 척추를 깨워보세요. 동작을 마친 후에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아기 자세로 잠시 휴식을 취해주세요.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내리고 이마를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팔은 앞으로 뻗거나 몸 옆에 편안하게 두세요. 이 자세는 방금 움직였던 척추를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호흡을 고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가는 이처럼 움직임과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브릿지 자세, 우리말로는 다리 자세라고도 불리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하여 허리와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가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활동에 관여하는 핵심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관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무릎 관절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게 받쳐줄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무릎 연골로 전달되게 됩니다. 브릿지 자세는 무릎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과 엉덩이, 둔근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하는 동작이죠. 매트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은 구부려 세우고 발은 골반 너비로 벌려주세요. 발뒤꿈치가 엉덩이에서 너무 멀지 않도록 손을 뻗었을 때 손끝이 발뒤꿈치에 살짝 닿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양팔은 몸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합니다. 턱을 살짝 가슴 쪽으로 당겨 목 뒤쪽이 길어지는 느낌을 유지해주세요. 이제 숨을 내쉬면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힘껏 밀어내며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리의 힘이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며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부드러운 사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너무 높이 들어 올려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허벅지 안쪽에 가볍게 힘을 주어 무릎이 정면을 향하도록 유지해주세요. 호흡은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 기분 좋은 자극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려올 때는 척추 윗부분부터 하나씩 도장을 찍듯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합니다. 동작을 하는 동안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엉덩이를 너무 높이 들었거나 허리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높이를 조금 낮추고 엉덩이를 꽉 조여주는 느낌에 더 집중해 보세요. 브릿지 자세를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고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벅지 사이에 요가 블럭이나 쿠션을 가볍게 끼우고 동작을 해보세요. 허벅지 안쪽 근육, 내전근이 활성화되면서 다리 정렬을 바르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거나 허리에 부담이 된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엉덩이를 바닥에서 아주 살짝만 들어 올리는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1, 2cm만 들어 올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근력이 붙어 점차 높이를 높일 수 있게 될 거예요. 브릿지 자세는 엉덩이와 허리 근육 강화 외에도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뭉쳐있던 골반과 고관절 앞부분을 시원하게 스트레칭해줍니다. 또한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효과가 있어 구분 등을 펴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답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동작이죠. 동작을 모두 마친 후에는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아 허리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좌우로 가볍게 몸을 흔들어주면 뭉쳤던 허리 근육을 마사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모든 요가 동작 후에는 이렇게 보상 자세를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편안하게 호흡하며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작입니다. 바로 누워서 발가락 잡기 자세입니다. 이름 그대로 누워서 하는 동작이라 몸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허리 통증의 주범인 짧아진 허벅지 뒤쪽 근육, 즉 햄스트링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햄스트링이 유연해지면 골반의 정렬이 바로 잡히고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허리 자체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뻣뻣한 햄스트링이 원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햄스트링이 짧아지면 골반을 뒤쪽으로 당기게 되고 이는 허리 곡선을 무너뜨려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동작은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햄스트링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늘려 허리 건강을 되찾아보세요. 먼저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눕습니다. 왼쪽 다리는 바닥에 길게 뻗어두고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요가 스트랩이나 긴 수건을 준비해서 오른쪽 발바닥 아치에 걸어주세요. 스트랩을 사용하는 것이 이 동작의 핵심입니다. 무리하게 손으로 발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깨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스트레칭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숨을 내쉬면서 스트랩을 잡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천장을 향해 뻗어 올립니다. 이때 무릎을 완벽하게 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에 기분 좋은 당김이 느껴지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과하게 당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 자세에서 30초에서 1분 정도 깊고 편안한 호흡을 유지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허벅지 뒤쪽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바닥에 뻗은 왼쪽 다리가 구부러지거나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쪽 골반이 모두 바닥에 단단히 고정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플렉스, 다시 천장 쪽으로 밀어내는 포인트,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육까지 함께 스트레칭되어 다리 전체의 피로를 푸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리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충분히 스트레칭한 후에는 천천히 다리를 내리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양쪽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몸은 완벽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더 뻣뻣하게 느껴지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 뻣뻣한 쪽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이 동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거나 무릎을 완벽하게 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한계 안에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꾸준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스트랩을 사용하면 내 몸에 맞춰 강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시간이니까요. 이 스트레칭은 햄스트링 유연성 향상뿐만 아니라 좌골신경통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와 골반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하지부종을 줄여주고 잠들기 전에 하면 숙면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느라 고생한 내 다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늘 3가지 핵심 동작을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고양이 소 자세로 척추를 부드럽게 깨우고 브릿지 자세로 허리와 무릎을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했으며 마지막으로 누워서 발가락 잡기 자세로 허리 통증의 근본 원인이 되는 햄스트링을 이완시켰습니다. 이 3동작은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 몸의 중심, 즉 척추와 골반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동작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들기 전에 10분, 이렇게 하루 2번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고양이 소 자세로 밤새 굳어있던 척추를 깨워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저녁에는 브릿지 자세와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숙면을 준비하는 거죠.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식단 관리도 빼놓을 수 없겠죠. 관절 건강에 특히 좋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고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은 관절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와 견과류도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니 식단에 골고루 포함시켜주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 관절에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오늘 배운 동작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매일매일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임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작은 습관이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을 때도 운동을 계속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동작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기분 좋은 당김이나 근육의 사용감은 괜찮지만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50대 관절 유연성을 높여줄 3가지 핵심 요가 동작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20대 못지않은 유연하고 자유로운 관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그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겁니다.